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 강사 남궁민수입니다. 저는 대치에서 이제 한 13년 정도 이제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내신 위주로 고1, 2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겨울방학 학습에 대해서 좀 이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수학이 과목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과 학생들은 단순합니다. 네, 수원2가 가장 중요하겠죠. 수능에서도 비중이 높고 2학년 내신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이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문과 학생들 중에서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들은 차이가 좀 있는데, 문이과를 같이 하는 경우와 문과만 같이 하는 경우를 좀 보셔야 돼요. 문이과를 같이 한다 라고 얘기하면 확통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 때로 미루는 게 아니고 겨울방학 때 확통을 심화까지 학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생각보다 1년 내도록 나가면서 이제 단위가 보통 2단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내신이 안 나옵니다. 이과랑 같이 하는 경우는. 자, 문과만 한다? 그러면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조금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확통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셔도 괜찮은데, 문과 학생들 중에서 문이과 같이 하는 학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3학년 때 확통 내신이다? 그러면 최상위권 아닌 이상 2학년 때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이과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몇몇 학교들 중에서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이 개설된 학교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2학년 2학기에 미적분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겨울 때 수원2 미적까지 다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얘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안 하면은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성적과 관계없이 수원2 미적분 다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미적분이 등급 받기 제일 어려워요. 아주 단순하죠? 이과 학생들만 미적분을 보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옵니다. 과학처럼. 어느 정도냐면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2등급이었다. 2등급 초반이었는데 미적분 보면요. 3, 4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가 못해서 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그만큼 내신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편입니다. 자, 대부분 학교는 우리 수원2만 진행을 하죠. 2학년 때. 그런 학교들은 수학 1이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1년 동안 보통 나가는데 4단위 3과목 이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중으로 따지면 과학이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수학에 투자하면 저야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도 우리 수학 실장님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과학에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기하입니다. 기하는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기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내신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기하는 편하게 하시면 되고, 자, 학종을 쓴다 라고 하나라도 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 때는 무조건 미적분이에요. 되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왜냐면 3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기하를 수능으로 공부할 건데 내신은 또 미적분을 해야 돼. 말이 안 돼요. 그냥 선택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종을 한 장이라도 쓴다? 그러면 무조건 미적분이에요. 기하는 편하게 공부하면 돼요. A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학종 쓰는 애들이 평소에 기하 공부 안 해서 A를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 수능 때 선택 안 한다니까요. 수능 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학종을 쓴다는 것은 미적분으로 한다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확통입니다. 몇몇 학교들은 아예 선택을 안 해요. 이과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단대부고 확통 쿼리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공부하면 도움이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 내신과 수능은 많이 달라요. 우리 그 학종 목표인 친구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확통을. 제가 확통 특강을 안 하지만은 2학년 때 확통 내신을 받기가 어려워요.
수원, 수투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가 내신이 바닥을 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상당히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운 편이라 수원투와 또 다르게. 그래서 확통을 미리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정시 목표는 점점점. 네, 당연히 확통은 안 해도 되죠.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하면 안 하면 됩니다. 2학년 때 개설이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적당히 등급 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1학년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미적분까지 해야 되느냐, 겨울에. 자, 최상위권 기준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고3 미적분 내신이 이과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해놔야 돼요. 미적분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1 겨울에 기본, 물론 이제 실력까지 다 봤다 라는 친구들이야 뭐 걱정 안 하겠지만, 미적분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다시 좀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겨울에 미적분 기본 보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실력을 보셔야지 고3 내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대신 제가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했죠. 상위권은요, 수원2의 완성도가 된 친구들만 미적분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 들으면 좋아요. 제가 또 수투랑 미적분 동시에 나가는 과목을 하거든요. 제 수업 들어주면 좋겠지만 수원2 완성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 오히려 독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님은 의욕적으로 우리 아이 이것도 보내고 이것도 보내면 잘하겠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예, 아니죠.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죠. 그렇게 다 넣었다가 겨울방학이 그냥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원2 완성도를 보고 미적분 수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겨울에 못했다, 여름에 하면 돼요. 여름에 많은 선생님이 강좌를 열 거예요. 미적분 기본을 정말 많이 열리거든요. 그때 들어도 늦지는 않습니다. 상위권 기준을 이렇게 보시고, 자, 고2 내신 경향입니다. 이거는 1학년 때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능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1 때는 수능 기출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고2 때는 거의 도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을 다르게 안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 근처 학교들은 정시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수능평가원 기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더불어 저보고 혹시 문제집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뭐 블랙라벨 1품 1등급 이런 거 아니고요. 고3 교재들이 다 있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올해 것도 구입하시고 이제 곧 나올,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이 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거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어려워요. 그리고 이 근처 많은 학교들이 또 보는 게 EBS 고난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단대, 영동 뭐 이런 학교들 학교 프린트들이 대부분 EBS 고난도예요. 그러니까 EBS 고난도를 꼭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문제집을 추천드리고 고2 내신은 고1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수능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념 중심이에요. 그 수업 자체가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게 다시 쓰는 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방학 때는 특히나. 그리고 이 교과서 기반으로 수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서술형이나 뭐 심지어는 논술 문제까지도 교과서에 증명되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가 교과서를 만들고요. 그 교재를 만들고 수학적 증명이 수업의 반 이상이에요. 증명을 기반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 위주로 연습했던, 유형 위주로만 연습했던 친구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 수학적인 증명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증명을 위주로 수업을 풀이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부하는 거, 교재 완성도 계속 갈고 다듬으면서 정오도 계속 수정하고요. 그리고 최근 문제까지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썼던 교재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혹시 이제 나중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제 교재를 보시면은 정말 시중 문제집 이상의 퀄리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친절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학은 제가 아이들한테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적극적이셔야 돼요. 뭐 아주 저를 괴롭혀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떡하죠?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했는데 숙제를 안 해요.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해도 뭐 이제 친절하게 아이들 응대하고, 특히 그 질문에 있어서 제가 설명했는데 얘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지. 다시 알도록 설명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아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 재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교과서를 혼자 공부하면 좀 어렵습니다. 기본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금 적혀 있냐면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언제 증가하느냐, 0보다 크면 증가해, 0 이상이면 증가해, 증가하면 0 이상이냐,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기반으로 우리가 증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재 일부인데요, 증명부터 시작해서 발레랑 자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매우 꼼꼼하게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자, 그 수업에 제가 개념을 강조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개념 노트 작성을 시켜요. 개념 노트 작성은 어떻게 시키느냐,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필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필기 노트를 본인 노트에 옮겨오는 것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몇몇 남학생들은 필기를 안 해요. 뭐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뒤에서 팔짱 끼고 수학 수업은 이렇게 즐기는 수업이다 해서 편하게 봤는데, 그 필기를 안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필기 노트도 다 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써오는 것까지를 항상 이제 확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답 없이 나가고요. 조교가 다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날 바로 당일 배부합니다. 그래서 오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제에 대한 성취도는 매우 자세하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안내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비대면 수업을 넣어봤는데, 자, 현장과 같이 그대로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고화질 강의, 깨끗한 음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촬영자가 있어요. 수업할 때 촬영자 있어서 그 촬영자가 혹시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해결해주고 즉시 응대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비대면을 봐도 오답노트 그대로 제공됩니다. 그 클래스룸에 그대로 아이들 틀린 문제들 PDF로 올려갖고 다시 집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과제,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이 과제 안 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알림이 가면 신경을 쓰고 그렇게 아이들 최대한 꼼꼼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질의응답, 요건 이제 전면 비대면이 실시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진행하냐면요. 여기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조그만하게 제가 보이죠. 아이패드 화면으로 공유해서 애들 질문 있는 거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다 해줍니다. 애들 라이브로 접속하면은 뭐 풀어달라 하면은 화면에 문제 띄워서 보거든요. 그럼 뭐 굳이 제 교재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질문이 있을 때 화면 띄워주면은 다른 친구들도 다른 학생들 질문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그 온라인으로 클리닉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 영상이죠. 제 수업 시간에 제 모습인데 뭐 나름 이제 고화질로 아이들 볼 수 있게 지금 보면 이제 앵글도 딱 잡아갖고 거의 뭐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아이들 학생별로 오답노트 다 올려주죠. 학생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첨삭해서 바로 그날 아이들 확인할 수 있게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리닉 안내입니다. 현장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여기 이런 이제 제가 변주엽 선생님이랑 같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 편하게 와서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슬프죠? 만약에 비대면이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스터디 카페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합니다. 저희 이제 연구실장님과 조교진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 질문이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클리닉 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취도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 집중 관리합니다. 그리고 등원했을 때, 하원했을 때 이제 카톡 알림 보내드리고요. 자, 클리닉 시간은 학기 중엔 지금은 수요일 5시, 10시, 그리고 일요일 2시에서 10시,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는 뭐 아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가 애들 뭐 상담하고 한다고 뭐 12시, 1시까지 필요한 경우 이제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클리닉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 강좌를 설명할 때 이 클리닉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강좌 안내. 겨울방학은 제가 정규반 커리에서는 수원 수트를 합니다.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제가 수원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수열 부분을 그 마무리를 하고 여름에 했던 거. 그래서 개강이 좀 빠르죠. 12월 22일. 그래서 아마 뭐 몇몇 학교는 시험이 안 끝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 반 애들은 다행히 시험이 좀 일찍 끝나서 일찍 먼저 수열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1월달 돼서는 우리 수학2로 10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열 범위가 거의 기말 범위거든요. 그래서 남은 중간 범위를 다시 한번 우리 기말 전에, 아니 중간고사 전에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원을 진행하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트 같은 경우도 우리 EBS에서 최근 기출까지도 아이들 정리할 수 있게 하고요. 정규 수업 후에 이제 오답에 대한 질문이나 클리닉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강이에요. 수원 특강은 실력 수업을 합니다. 요 이제 대상은 기본을 학습한 학생 대상.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리 아이가 내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등급이었다. 그런 친구들은 무리한 선행보다는 우리 수원 위주나 수원 수투 이 정도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규 수업을 듣는데 정규 수업 수원이 좀 쉬운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특강 정도를 하나 더 수원을 하나 더 듣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을 학습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교과 개념 아까 보여드렸던 교과서에 있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도 모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모의 내신 킬러 문항을 포함합니다. 네, 실력 수업이라서 킬러 문항을 뭐 많이 다룰 수는 없는데 수업이 12회차거든요. 그럼 심화 문제가 거의 킬러 문제면 어느 정도 급이냐면 뭐 정답률 한 20%, 30%, 뭐 낮은 건 5%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서 이 심화 문제 5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12회차면 이것만 해도 60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화목에 지금 오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오후 수업이면요. 숙제를 오전에 해요. 그래서 오전에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와서 숙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히면은 질문하면서 계속 채워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성취도가 낮은데 이번 방학 때 수원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특강을 듣고 오전에 수업을 비워주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수업을 비워두면은 오전에 와서 한번 과제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 아마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수학2 실력의 미적분, 기본인데, 바뀌었네요, 위치가. 자, 수학2 실력은 수학2 기본을 학습한 학생 대상이에요. 네, 제가 학습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 한 친구는 뭐 못 따라갈 거예요. 처음 한 친구는 못 따라가고 최소한 미분은 할 줄 아는 정도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모의 내신 킬러 문항이 포함되는데 지금 수학2 실력은 주 3회라서 제가 과제를 매번 50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량으로 50문제가 나갈 거고 마찬가지로 월수금 오전에 우리 클리닉이 있으니까 숙제를 할 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미적분 기본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로 미적분 기본 하는데 전제는 수학2를 최근에 학습한 학생 대상. 안 하면은 미적분 기본 할 수가 없겠죠. 미적분을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수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투를 수업을 다 하고 나서 미적분을 하는 거예요. 통합 수업이 아니고 다 하고 나서 미적분을 하는 수업이고 교과 개념을 모두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적분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익숙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게 기본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연산 훈련들을 충분히 해줄 거고요. 교과서 주요 문항 그리고 수능 기출 포함이 돼야 되겠죠. 다수 포함은 아니고 일부 우리가 아주 어려운 건 못하겠지만 중킬러급 정도까지는 우리 실력 문제에 담아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적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이제 과제를 하면서 질문이 가능하고요. 학업 분위기입니다. 학업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이들을 어떻게 숙제를 하고 학에 끌고 가느냐. 요거 이제 뭐 특강의 상황인데 뭐 잘 보이시지는 않겠죠.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지금 과제가 50문제고 아이들이 몇 개 맞췄고 몇 개 틀렸고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기본 유형 실력을 다 나눠서, 그러니까 교재가 애초에 기본 유형 실력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얘는 제가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하죠. 야, 너는 잘하면서 왜 기본 계산에 다 틀렸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아이들 다 과제에 대한 상황을 코멘트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고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갈궜다가, 어떻게 갈군다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라 하죠. 대놓고 우리 뭐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야, 너만 이번에 숙제를 이만큼 안 해왔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 숙제를 좀 해올 수 있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출 분석들을 우리가 유형별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2009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해서 내신 기출 워크북을 계속 새로 만들고 있고요. 이 고난도 문제에 꼭 필요한 접근법은 당연히 증명을 기반으로,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다 아니고 왜 이렇게 풀리는지를 최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서술형에 대한 접근을 분리하면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서술형에서 점수가 많이 이제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 요거는 지금 왼쪽이 왼쪽이 제 시험지고요. 오른쪽이 실제 시험지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해서 아이들 매번 연습할 수 있게 시험지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틀린 문제들, 저희 이제 S반에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이 이제 공통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이제 같이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QR 해설로 다 넣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제가 다 안 풀어줘도 아이들이 찾아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학교 프린트입니다. 저희가 연합반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학교가 여긴데 이런 것 좀 챙겨주시냐고. 직보 때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그 학교별로 나간 프린트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까지 다 찾아갖고 아이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아주 희미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포고예요. 반포고 프린트 제가 작업한 걸 띄워봤는데, 뭐 제 정규반에 지금은 3명인데 처음에 1명이었거든요. 1명이 있어도 어쨌든 자료가 나가면은 다 작업을 해서 아이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3-4시간 좀 덜 자면 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학교 프린터들을 다 챙겨주고 있고요.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준비한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말이 빨랐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이 수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이런 케이스인데 혹시 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부분 아주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어머님들이 용기를 내셔야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오릅니다. 아주 뭐 질의응답을 제가 아주 나름 친절하게 받으려고 하니까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